아,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 지난주도 한 번 들리면서 메인 6번 먹고 올킬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쉽네. 지지난주 올킬도 한 번 했는데 올킬하는 게 좀 빡세긴 해. 어제도 뭐 샌디도 터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조금 뭐랄까 변수 있는 경기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많기는 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불펜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저도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잠깐만, 다 보낸 거 맞지? 나 뭔가 까먹은 거 같냐? 이분 보냈나? 아, 보냈네. 오케이.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한 번만 틀리자 루틴으로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틀리고 다 모읍시다. 클리블랜드 대 이제 시카고 컵스. 오케이. 일단 클블이 그래도 오늘 미네소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페스타 상대로 나쁘지 않았고 불펜이 역시 뭐 게리스 클라스에 이렇게 나와줘서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솔직히 불펜이 소모도가 좀 있었던 타이밍이라 연투 타이밍이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 그래도 시리즈를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동률로 만들었고, 컵스 같은 경우는 뭐 화삭 개꿀 상대로 오늘 뭐 안타 존나 많이 쉬고 뭐 볼넷도 존나 많이 나갔는데 3점밖에 못 낸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4연승에도 성공하면서 최근에 빠따도 좀 잘 터지고, 불펜도 컵스 불펜이 원래 안 좋은데 생각보다는 잘 맞고 있기는 해요. 내일 선발은 라이블리 대 이마나가. 라이블리 같은 경우는 점점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운도 조금 따라주고 있긴 한데 점수를 어쨌든 좀 주고 있고, 일단 피홈런이 너무 많죠. 홈런을 많이 맞고 있고 볼넷까지도 뭐 좀 많이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8월 달에 특히나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이마나가 최근 나쁘지 않습니다. 뭐 특히나 원래 거의 투피치에 가까웠던 이마나가인데 뭐 최근에 뭐 몇몇 구종들도 던지면서 조금 한계점에서 조금 버티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한때는 뭐 구속도 이제 뭐 5이닝 넘어가면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딱히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뭐 피홈 마찬가지, 라이블리 마찬가지로 피홈런이 이마나가도 많은 게 흠이긴 합니다만 대신 볼넷을 거의 안 주죠. 이마나가는 과감하게 그냥 던져 버리기 때문에 뭐, 뭐 홈런도 크게 맞진 않죠. 뭐 솔런이나 뭐 많이 맞아야 투런. 거기다가 우타자 상대로 대부분의 홈런이 우타자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클벌 같은 경우는 좌타 라인이 많은 팀이고 이마나가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좌타 상대로 홈런도 거의 안 줬어요. 3개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는 시카고 컵스가 유리하다. 빠따 같은 경우도 클리블랜드가 오늘 뭐 5점인가? 그죠? 점수를 내긴 했습니다만 다 홈런으로 냈어요. 연타를 갈기거나 그런 분위기는 사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아니긴 하다. 뭐 이마나가 상대로 어차피 홈런으로 내야 되긴 하는데, 반면에 컵스 같은 경우는 연타로도 많이 내고 한 부분에 있어서 빠따르면 제가 볼 때 컵스가 더 나은 것 같고, 불펜이 이제 조금 컵스가 사실 믿음직스러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클리블랜드도 마무리 클래스가 연투를 했고 게디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외에 막 잔바리 애들까지 다 따지면은 당연히 클블이 좋습니다. 클블 잔바리 애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패전조 이럴 때 올라온 애들도 나쁘지 않아서 뭐 컵스도 네리스, 마무리 네리스를 포함해서 연투한 불펜들 좀 있고 해가지고 소모 다 따지면 클블이 그래도 좋기는 한데, 이거는 그래도 선발에서나 전체적인 빠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볼 땐 컵스가 유리한 것 같다. 시카고 컵스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시내티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트 대 저기 소니 그레이. 신시 같은 경우 오늘 어제 제가 미러키랑 신시 프렌을 주력으로 찍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이 안 나왔죠. 디에롤 그 시즌 초반에 땜빵 선발 쓰던 애들 쓸 거고, 미러키 입장에서 다저스 시리즈 굉장히 신경을 쓸 거다. 위닝도 가져갔겠다 신시 상대로. 불펜도 동점 상황에서 개쓰레기 같은 애들만 올려가지고 그냥 뭐 솔직히 동점 상황이든 지고 있든 그냥 존나 푸근했습니다. 경기 보는 입장에서는 딱 봐도 그냥 질 것 같은 경기 운영을 했죠, 미러키가. 신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조금 약간 본인들은 잘하진 않았어요. 냉정하게 약간 어부지리 승리 같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떠먹어 줘가지고 그냥 받아 먹은 느낌이라 신시내티도 글쎄요. 뭐 흐름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없는 타이밍이고 세인트루이스도 켄자 상대로 한 번씩 뭐 주고 받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오늘 선발이 에버트 대 소니 그레이인데 좀 애매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에버트 같은 경우 최근 좀 흔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심과 체인지업이 너무 많이 맞아 나가고 있고 8월달에 두 경기 9.1이닝 방울 7.71. 그러니까 피안타도 늘었는데 피홈런도 늘었어요. 많이 불안한 모습인데 그래도 제구가 뭐 나쁘지 않고 바깥쪽 승부에 나쁘지 않은 놈이라 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반등 타이밍을 사실 잡는 게 좀 빡센 느낌이 있고 소니 그레이도 7월달에 소니 그레이가 더럽게 많이 말아먹었죠. 몇 번 뭐 앵무새 개나 소나 갈 타이밍에 저 새끼 말아먹어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근데 8월에 어쨌든 반등하긴 했습니다. 뭐 스위퍼라던가 포심 이 뭐 안 좋았던 7월에 요런 구종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8월달에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믿을만해진 건 맞는데 스위퍼랑 포심 제외한 나머지 구종들은 아직도 한창 좋았을 때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저 두 개 발로 지금 8월에 버틴 거지 나머지 구종들은 아직도 조금 불안불안하긴 하다. 더군다나 뭐 이번 시즌 홈에서 2점대 역시나 뭐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4점 후반대입니다. 거의 5점대죠. 그러니까 홈부가 원정에서 기복도 심해요. 거기에 뭐 탁구장이잖아 오늘 신시내티 홈구장. 그래서 최근 흐름만 보면 소니 그레이가 반등이고 에버트가 8월에 꼬라박는 흐름이라 뭐 승패로 찍을 거면은 솔직히 선발만 봤을 때는 뭐 세인트루이스 불펜 가도 뭐 앵무새가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소니 그레이를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전체적인 반등이 아니라 글쎄요. 나머지 구종들은 여전히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한 경기다. 뭐 승패로 찍을 거면 앵무새 찍는 게 정석인 것 같긴 한데 저는 8.5바만 보겠습니다. 뭐 양팀 다 불펜 소모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선발이 누구 하나 터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서 오바 쪽으로만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템파베이 대 이제 휴스턴. 요거 이제 타지블레들리 대 발데스. 휴스턴이 그래도 시애틀이랑 경쟁이 확실히 타이트해서 그런가 보스턴 원정 베네파크에서 수입을 하면서 무려 오늘도 개푸근했죠. 헌터 브라운 잘 던지고 팩스턴 1등 내려가고 1회 만에 그거 해가지고 어쨌든 애매한 거는 일단 타지블레들리가 한 3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2주 전까지인가? 아무튼 7월 달에 특히나 뭐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엄청나게 잘 던졌어요, 진짜. 뭐 양키스 상대로도 그냥 압도로 해버리고 다른 팀 상대로도 존나 깔끔하다가 최근 두 경기 포심 평균 구속이 1마일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마일 정도 떨어지면 겁나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포심이 개처 맞아 나가면서 최근에 좀 불안하고 애초에 브래들리 같은 경우 이제 강력한 구위의 포심이나 거기에 이제 범타나 낚아먹기용으로 커터나 스플리터 뭐 이런 거 섞는 투수잖아요. 그래서 포심의 구위가 유지돼야지 이게 잘 던질 수 있는 놈인데 오늘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 아는 사이즈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최근에는 뭐 구속이 떨어진 부분들 이게 버닝을 해서 그런가 7월달에 겁나 버닝했잖아. 그러니까 8월에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인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인 거고 발데스 같은 경우 지난 텍사스전 노히트로 가다가 마지막 9회 말에 시거한테 투런을 처음 맞으면서 그게 첫 안타였습니다. 텍사스전에 첫 안타 맞은 게 투런이었어요. 노히트였는데 어쨌든 107구까지 던지면서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걱정거리는 어쨌든 올 시즌 발데스는 시즌 초중반까지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잘 던질 때는 뭐 6, 7이닝 그냥 이닝도 길게 먹어주면서 뭐 2점 많이 주면 석점 뭐 이렇게 줍니다. 근데 못 던질 때는 터져요. 발데스가 올 시즌에 약간 지난 시즌 벌렌더 보는 느낌이죠. 벌렌더도 잘 던지다가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한 번씩 터졌었잖아. 발데스도 비슷한데 이게 107구 어쨌든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즌 중간에 에인절스 상대로 완투하고 그 다음 경기 샘프한테 개털린 적이 있고요. 볼티전에도 최근에 104구 7이닝 1실점하고 그 다음 매치한테 4.2인 6실점 3자책으로 개털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발데스가 존나 한번 막 109 이상 던졌을 때 지난번에 107구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 계속 고전하는 좀 흐름이거든요. 거기다가 애초 좀 믿을만한 흐름이 아닌데 문제는 템파베이 빠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발려서 호투해도 할 말은 없어 사실. 그죠? 템파베이 빠따가 쓰레기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뭔가 서로 간에 브래들리든 발데스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브래들리는 뭐 반등할 수도 있고 7월에 워낙 잘했으니까 또 앞에 쳐맞았잖아. 발데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맞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템파베이 빠따가 너무 쓰레기니까 참 뭐 한데 어쨌든 간에 뭐 휴스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불펜 소모도가 좀 있었고 뭐 템파는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래도 선발에서 한 놈 정도는 좀 흔들리지 않을까? 좀 많이 점수 좀 주지 않을까? 근데 기준점이 7.5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8.5였으면 진짜 대가리 깨졌을 것 같은데 7.5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도 그래도 오바로 이렇게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화이트 삭스 대 이제 양키스. 양키스 불펜 실화야? 이게 뭐 사실 화삭 대 양키스 화삭 경기는 제가 분석을 안 해요 형님들. 그 조나탄 캐논 이런 애들 나왔을 때만 좀 유심히 보고 뭐 다른 애들 나왔을 땐 볼 게 없어요. 저 부시 더블 A에서 2점대 찍던 놈이거든요. 트리플 A 와서 4경기 던졌는데 3경기를 개쳐 맞았어요. 그리고 메이저 와서도 개쳐 맞았고 오늘 뭐 양키스 타수 상대로 뭐 벌벌 오줌 안 지르면 다행인 부분인 것 같고 뭐 양키스 같은 경우 루이스 힐 최근에 살아난 모습이긴 했는데 지난 경기는 솔직히 좀 많이 불안하긴 했어. 그죠? 볼질 존나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못 쳐서 다행이지 볼질은 진짜 본래 4개 5개인가? 어쨌든 5이닝 무실점인가 뭐 하면서 또 점수는 안 줬는데 어쨌든 제구가 또 뭐 항상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해요. 루이스 힐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 경기에 좀 그런 부분을 노출했고 또 오늘 텍사스 상대로 시원하게 그냥 개 마인에 불바닥 가동하는 듯 하더니 불펜 다 털리면서 진짜 역전당한 줄 알았어요. 털려버려가지고 양키스 불펜이 지금 골고루 돌아가면서 거의 뭐 물레방아 메타로 지금 한 명씩 다 털리고 있는데 지금 한 명씩 다 털렸어요. 최근 두세 경기 안에. 그래서 이게 양키스가 점수를 낼 것 같은데 많이 루이스리 볼질에 대한 이게 아무리 화삭이 뭐 좀 그래도 볼질 하다가 한 방 쳐맞으면 그냥 2, 3점 그냥 주는 거잖아. 거기서 일단 조금 1차 불안 요소가 있고 그리고 불펜이 불안해요. 근데 화삭도 불펜 쓰레기잖아. 그래서 뭐 딱 봤을 때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아요. 1.2배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불펜이 이거 뭐 아무리 잘 치면 뭐해. 불펜이 털리면 뭐 같이 난타전 치다 보면 쓰러지는 놈이 뒤지는 건데 맞잖아. 근데 그래도 이길 것 같기는 해요. 상대가 화삭이잖아. 상대가 화삭이니까 기운이 양키스 뭐 당장 여유가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1위 싸움 너무 급하잖아요. 양키스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배당 1.4배인데 그래도 마인으로 볼게요. 다섯 번째 미러키 대 이제 다저스가 피츠버그 상대로 그래도 오늘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요즘 베드나 계속 불러나네. 아니 계속 터지네 그냥. 베드나가 쳐 맞아주면서 또 피츠버그 상대로 수입을 하고 또 왔는데 일단은 페랄타 대 커쇼. 페랄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냥 딱 불안해요. 불안한 느낌이고 커쇼는 뭐 등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던지는 거 직전 경기 던지는 거 보면은 그 앞에 경기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분당회 선수도 이제 분당회 전수도 전체적으로 이제 100회 가까이 그러니까 작년 시즌 비스무리하게 조금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오랫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었고. 그래서 오늘도 완전히 서로 선발에 있어서 믿기 좀 어려운 타이밍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도 아까 신시내티 분석할 때 말씀드렸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신시내티전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힘을 많이 빼고 경기를 했죠. 불펜도 다 아끼고 다저스전 시리즈에 쓰려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 형 다저스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거고 다저스는 사실 그렇게 경기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승패로 찍을 거면은 뭔가 솔직히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냥 미러키 프레임 보고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쪽은 미러키일 가능성이 높다. 시리즈 초반에 거기에 뭐 언어바적으로 보면은 뭐 미러키도 불펜 좀 아낀 것도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반다나 이런 애들 조금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아마 베시아나 코팩
그리고 허드슨 뭐 요런 그래도 갈았고 있는 애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커쇼 같은 경우도 뭔가 흐름 자체가 난타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바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한 4대3 뭐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은성님 애리조나랑 콜로 선발이 천사 토론토 선발로 써있다고? 아이 그러네? 요거 잘못 적었네? 요거 애리조나 브랜든 파시고 콜로는 퀀트릴이거든요? 이거 일단 화면은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표도 다시 보내야 되나? 잘못 올라가긴 했네. 그렇지? 아이 씨발 왜 퀀트릴 대 퀀트릴로 써놨어 이 씨발. 씨 정신머리 봐라. 브랜드 파트 퀀트릴. 일단은 표는 제가 끝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중간에 하기에는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토신 형님 보내드리고 따로 업로드 하기보다 제가 그냥 쪽지 한번 발송을 더 할게요. 유튜브도 그냥 수정 그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보냈고 쪽 갑시다. 어떤 경기지? 미러키 다저스 했고 애리조나 대 콜로. 브랜드 판테 퀀트릴 요즘 애리조나 빠따가 진짜 매섭긴 합니다. 내일은 뭐 선발에 있어서도 유리해요. 브랜든 팟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답게 이번 시즌 치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즌 초반에는 약간 좀 저 새끼 좀 그 나이 어린데 저렇게 심장 좋고 꾸역꾸역 잘 자기 일 하는 그런 느낌에 쳐맞아도 그냥 꾸역꾸역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뭐 시즌 초반 포심 평균 구속이 4월 5월 달에는 92에서 93마일 정도 찍혔었거든요. 4월 5월 달에 브랜든 팟이. 근데 7월 달 이후에 90마일 중반대 직전 경기는 이번 시즌 최고 평균 구속인 포심 평균 구속 95.2마일까지 시즌 치르면서 거기서 2에서 3마일이 올라왔어요. 평균 구속이. 최근엔 볼넷도 거의 안 내주고 있고 흐름 자체는 되게 좋다. 브랜든 팟이 최근에 투구수도 뭐 99 이상 거의 잘 안 던져요. 막 89, 79에서 관리도 잘 된 타이밍이고 그래서 저렇게 구속이 좀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구속 관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승부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의 배트를 빨리빨리 이끌어내. 그래가지고 연타로 맞을 때가 좀 있어요. 브랜든 팟이. 그러니까 피안타, 안타를 맞는 거 대비 실점이 좀 많기는 해요. 막 한 6이닝 5안타 맞았는데 막 3실점하고 막 이런 날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면 무실점할 수도 있는데 이닝당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는데 한 개 골로도 안 맞았는데 막 실점이 되게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브랜든 팟이. 뭐 몰아 맞거나 아무래도 꽂다 보니까 장타 맞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브랜든 팟의 좀 약점인데, 어쨌든 최근 흐름 자체는 괜찮다. 또 상대가 원정 콜로라도기 때문에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또 뭐 우투수답게 좌타자에 좀 약하긴 합니다만 콜로에 둘 정도 있는 것 같아. 블랙몬이나 이제 맥맨 정도 좀 있죠. 멀쩡한 놈이. 아무튼 뭐 잘 던질 것 같다. 그래도 퀀트릴 같은 경우 최근에 볼넷도 좀 많이 내주고 있고 뭐 트레이드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깔끔하지 않은 모습들이라 요거 불안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애리조나 불펜이 지금 좀 불안해요. 소모도가 좀 많았었고 애리조나 불펜도 나쁘지는 않은데, 선수 몇몇만 보면 숫자도 되게 많고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꾸역꾸역 한두 점씩 자꾸 주고 막 이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브랜든 팟이 뭐 잘 던지면은 뭐 7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놈이고, 뭐 콜로라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 빠따가 그래도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양키스만큼 불안하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주면은 뭐 약간 2점차 3점차 때 조금 불안할 정도인 거지. 그 점수차 이상으로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거 애리조나 마엔
그리고 오바로 보겠습니다. 마법으로 넘어가고, 샌디 대 피치는 그냥 패스할게요. 저거 머스그로브 오늘 등판이고 피츠버그 TBD 걸려있는데 아마 마르코 곤잘레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머스그로브가 일단은 뭐 한 3개월 정도 빠져 있었나? 그리고 이제 리앱 등판 한 번 하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좀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머스그로브도 시즌 초중반에 완전 맛이가 있었잖아. 구속도 다 떨어지고 그냥 제구도 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뭐 스넬처럼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갈아고 있게, 몽고메리처럼 아직도 헤맬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찍는다면 그래도 샌드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샘프 대 이제 애틀, 스넬 대 세일. 좌완끼리 그냥 아주 빅매치가 또 선발에 있어서 성사가 됐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흐름이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스넬은 아시다시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팬들의 기대, 구단의 또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시즌 초중반에 뭐 억지로 던졌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던졌다가 쳐맞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준비를 하게 해줘 하고 이제 딱 준비하고 나 이제 됐어 갈게 가자. 그때부터 이제 개호투 갈기고 그냥 역사상 처음으로 또 한번 갈기고, 물론 지난 경기 그 여파로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흐름 자체는 스널이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의 흐름에 있고, 세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조금 그 내구성 부상에 대한 부분이나 좀 이게 한 시즌 통으로 잘 던질 거에 대한 기대가 막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여지없이 뭔가 시즌 반환점 돌고 최근에는 조금 막 지난 경기도 그렇고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애틀란타가 지금 빠따도 좀 그렇고 흐름도 너무 안 좋고, 샘프는 그래도 좀 물론 오늘 디트한테 버드송 털리고 몬테로 털긴 했습니다만 불펜 싸움 가서 뭐 뒤집지 못하고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둘 중에 한 명이 뭐 흔들리거나 좀 그러면 전 세일이 처맞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호투하면 애초에 불펜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두 점 차 내의 승부로 가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뭐 샘프 풀에네, 샘프 역배로 보겠습니다. 어느 번은 패스하고 뭐 둘 다 잘 던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